몸에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물론 필요합니다만 일단 출발은 그런 나쁜 습관들과의 결별이 먼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간과 돈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돈을 버는 길입니다. 건강 유지를 위한 루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우선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이 몸의 유연성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체조 몇 가지 또는 뭐 폼 롤러나 이렇게 마사지 볼 같은 거 활용해서 몸의 유연성을 좀 높여주고 또 근력도 키우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이 많이 좋아지고 또 하루를 좀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처음에 폼롤러나 마사지볼 쓸 때는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오히려 와 옛날에 폼롤러 없이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연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분명한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간과 돈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돈을 버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들을 몸에 많이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에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운동 물론 필요합니다만 일단 출발은 그런 나쁜 습관들과의 결별이 먼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 가지 꼽으면 하나는 불규칙한 식사, 또 하나는 구부정한 자세. 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외부죠. 구부정한 자세는 또 이제 불규칙한 식사는 내부에 관계된 일인데 사실 이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 이 위장과 뭐 소화기관들도 일을 할 때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하게 막 또는 폭식, 과식, 뭐 야식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쉴 때 못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탈이 나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폭식, 야식, 과식 이 세 부분은 좀 경계하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뭐 잘 되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부정한 자세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이게 사무직 종사다 보니까 목, 어깨, 등, 허리 뭐 이렇게 조금씩 통증이 다 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꾸준히 이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요즘은 이제 통증도 없고 누가 또 이 자세가 좀 많이 발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은 건강 개선에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마음치유학교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법을 배우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마음 근육이란 말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몸에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도 마음의 힘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잠깐 바쁜 일상에서 뭐 명상도 좋고 뭐 걷기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해서 인생 후반전 또 멋지게 도전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해서 막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금 이곳 현재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못해서 늘 좀 근심 걱정이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명상 수련을 배우면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아주 쉽게는 이제 호흡법을 배웠는데요. 이게 사실 숨이라는 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다거든요. 근데 들이쉬고 내쉬고를 천천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은 내가 오롯이 현재에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마음을 현재 두는 법을 조금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현재 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현재 두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두면 또 다른 후회를 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명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집중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명상을 통해서 얻은 저의 레슨, 교훈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렌시아는 투우장에서 소가 다시 공격할 힘을 만들려고 잠깐 숨을 고르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뭐 스페인어로는 뭐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가 처음부터 이 숨을 고를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가 그 장소가 어딘지 찾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도 너무 불확실한 시대, 뭐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3년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 또 힘들고 고달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식처, 케렌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그런 공간에서 약간 내가 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을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의 2층 구석자리. 근데 이게 제 케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석자리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좀 읽으면서 다시 내 삶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케렌시아가 꼭 이 공간만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멍 때립니다. 멍 때리면서 그냥 나를 쉬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케렌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뭐 명상이나 여행 이런 활동들도 케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의 대부분이 또 해소되고 또 약간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누구에게나 다 쉼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쉼표를 찍어야 될 곳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케렌시아는 어디인가 또는 언제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케렌시아를 바탕으로 더 활력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